아, 왜 이렇게 안 와? 사회문화 강의 봤는데 아주 엉망으로 풀어놨더라고요. 학생이 이의제기를 했어 지금. 혹시 무슨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들어가서 강의 시간에 다시 문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해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류는 아닙니다. 오류는 아니고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학생한테 죄송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성 하장에 의구심이 들던데. 네, 일단 우리 첨단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에 오늘 회견장을 열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수능 문제를 대했고 학생의 지적을 보고 나서 저의 해설 영상을 보는데 그 수치심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엉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 명백히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그 강의를 다시 해설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오늘 많이 오셨는데 받겠습니다. 첨단고등학교 정창환 기자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다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제가 교직 경력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주말 내내 정말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상향한 건가요? 얼굴이 얼굴이 좀 많이 상해 보이는데 이래서 그런 건가요? 선크림을 바꿨는데 굉장히 반짝거려서 안 그래도 이거는 오늘 쓰고 안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은 얼마나 버시나요? 이렇게 강의 찍고 이렇게 강의 찍고 돈 벌면서 죄책감도 안 드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촬영하고 계신 우리 서민수 선생님 그리고 기자 역할을 해주신 장창환 선생님과 함께 빨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화이팅! 코로나 화이팅! 네,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셨죠? 이어서 선생님이 2016년 수능 출제자들 11문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푸느라고 너무 엉망으로 해설을 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 이 문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윤리 관련된 문제였어요. 연구 윤리. 여러분들 핵노트 마지막 핵 6에 정리된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연구가 보면 자동차 외관에 대한 판단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어떤 연구를 설계를 해놨냐면 경차 그리고 중대형차 이렇게 나눈 다음에 느리게 달리고 있는 거지. 그럼 뒷차가 야 빨리 가라 막 빵빵 하다가 추월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연구자 갑이었다면 가설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웠을 것 같은데 이 경차, 그러니까 작은 소형차들이 가고 있을 때는 뒤에서 약간 더 부담감 없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하면서 추월을 좀 빨리 하고 중대형차 좀 크고 아니면 좀 더 비싼 고급차가 천천히 가고 있으면 좀 눈치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추월을 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무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선생님이 그때 문제를 빠르게 풀면서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거는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왜냐면 이건 해외 연구자가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출처 밝히지 않았다 이거에 그냥 포인트를 딱 줬던 것 같은데 엉망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쭉 보니까 일단 여기 언론사의 요청으로 원본 영상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윤리를 위반을 한 거냐면 일단 연구자의 사적인 정보 이걸 언론사에다 그냥 다 넘긴 거예요. 그 차를 녹화한 영상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 윤리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 얘기할 때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연구를 하려는 목적, 뭐 예상되는 피해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자에게 꼭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고지를 미리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 연구를 공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연구 대상자가 돼버린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고요. 사적인 정보 보호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다 이 원본을 싹 보내버렸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번도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출처 밝히지 않았죠? 자기가 한 것처럼 해버렸다, 기술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윤리를 제대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인데 뭐냐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 분석 단계에서 가치를 중립했다, 개입했다, 가치 중립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냐면 뒷자가 쏠 때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쭉 녹화했다. 그리고 여긴데요.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였던 거죠. 내 예상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구자 갑이었으면 아까 소형차, 경차 같으면은 추월 시간이 되게 빠르고 중대형차라면 추월 시간이 되게 느리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했다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경차가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아이고 얼마나 저 작은 차로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네, 아이고 뒤에 천천히 가줘야지 하면서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시간을 더 느리게 가고 중대형차가 가고 있으면 아 저렇게 좋은 차 타면 저렇게 늦게 가 하면서 빨리 막 추월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내 가설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연구자가 가치를 개입해서 이런 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자료 수집해서 제외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연구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자 갑이 지킨 연구윤리 중에 잘한 거 하나 뭐냐면 자신의 예상, 자기가 세운 가설하고 부합하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같이 개입하지 않고 전부 다 수용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해석 과정에 같이 개입했어 안 했어? 그런 것 없이 자의적인 선별을 하지 않고 잘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선생님이 너무 안일하게 너무 충격적으로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 이 문장에서 그냥 바로 출처 얘기를 생각하게 만든 굉장히 잘 만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날 핵 7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